네 번째, 통계 속이기. 지금 기회적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성운동계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운동계 본인들도 그걸 압니다. 이제 예산을 타낼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느냐. 첫 번째, 통계를 속입니다. 여성운동계가 입으로는 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계속 예산을 타내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존재 이유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성범죄 왕국이어야 되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세계 성평등 꼴찌 국가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통계를 속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갖은 왜곡과 엉터리 통계 자료들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 2위라는 루머, 그리고 세계 성격차 지수가 111이라는 W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해서 조윤성 장관이,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세계 OECD 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으로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면서 우리나라를 개망신을 주고 왔던 일들, 이런 이유들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계 111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가 여성할래, 명예살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가문에 수치라면서 오빠가 여동생의 목을 참수해버리는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낮은 순위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WF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제대로 시정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를 나가서 변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 나가서 우리나라가 세계 꼴등이라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곤충으로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며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이 WF 순위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가 세계 111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냐면은 교육 부분에서 한국이 80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세상에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80위를 했느냐? 우리나라 대학 재적 인원수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 여자는 4년 스트레이트로 바로 졸업을 해버리는데 남자는 군대 때문에 앞뒤로 붕 떠서 3년을 날려먹습니다. 7년간 학교에 재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WF에서 이 나라는 남자가 여자보다 대학 교육을 2배나 많이 받는구나 해서 80위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 나라의 무슨 특수성도 고려하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자료. 두 번째, 우리나라가 식자율 보면 식자율이 이제 문맹률의 반대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식자율 얼마입니까? 100%죠. 근데 우리나라가 20위를 했습니다. 그럼 식자율 1위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여야 되냐? 한 150%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1위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국가입니다. 거기 식자율 100% 아니에요. 평균 80%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왜 1위냐? 여자 식자율이 90%고 남자 식자율이 70%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서 1위 준 겁니다. 거기 지금 진흙 쿠키 먹고 여성 할례 당하고 또 한 20대 되면 죽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111이라니까 온갖 언론이 국회고 다 뒤집어진 겁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성가족부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세계 꼴등 수준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러다가 청문회 열어서 여가부 그동안 뭐 했냐고 다그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타령을 합니다. 이거 200종 넘는 영문자료인데 이거 번역하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언론이 이런 거 언제 다 해석하고 앉아있겠습니까? 바쁜데. 국가 부처, 엄연히 여성가족부가 국가 장관급 부처니까 그쪽에서 나온 통계 자료니까 언론도 그냥 인용을 해버리는 거고 온 나라에 이 111위가 보도가 돼버려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111위라니까 괜히 뭐 위축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여성 혐오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해본 것도 없으면서 우리 111위라니까 뭔가 자기가 피해본 것 같고 피해의식에 빠지고 그러니까 또 양성 갈등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111위가 통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성인지 예산에 22조 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 여성가족부 예산이랑 또 다릅니다. 남자랑 여자랑 이 성평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각 부처별로 모든 것을 통계를 내서 나오는 게 이 성인지 예산인데 여기다가 22조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가부에서 쓰는 예산 5천억에다가 이 지자체에서 쓰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여성정책이랍시고 이제 쓰게 될 텐데 지금 사실 여성이랍시고 좋은 게 있으면 있었지 뭐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임신 출산 같은 자연적인 거 말고 국가 사회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딜 가든 여성회관에, 여성전용 주차장에, 여성전용 수영장에, 여성전용 강좌에, 여성전용 흡연장까지 다 있는데 지금 저기 가도 여성전용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게 다 있는데 자꾸 위에서는 성평등 지수 111이 나왔는데 니들 뭐 하냐고 압박을 하고 호들갑을 떨고 중앙부처에서는 각 지자체 여성 친화 점수 매길 거니까 빨리 여성 정책 어떻게든 뭐 내놓으라고 겁주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껴있는 지자체들도 뭐 할 게 없는데 자꾸 위에서 하라니까 막 머리를 돌리고 생각하는 게 여성 전용 도서관이니 여성 전용 보도블럭이니 여성 전용 자전거 주차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국민이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발이 나오고 사실 이 지자체 자기들도 이거 왜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여성들도 이런 거 필요로 하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범죄의 위협이 있다. 계속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먹혀요. 지금 여성계에서 계속 111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UNDP에서 나온 자료는 대한민국 순위가 27위, OECD에서 나온 자료는 4위입니다. WF에 비해서 전혀 공신력이 떨어지는 자체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은 각 국가 간의 특수성을 다 고려하고 제대로 반영된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데 여성계는 이런 건 절대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 하나 잘못 발표하면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가 뻔한 여성계에다가 성평등 통계를 그냥 맡겨놓고 이걸 토대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이고 간이고 쓸개고 그냥 다 맡겨놓는 꼴이죠. 그리고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온 국민이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대학을 지목하고 모든 수사기관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도가니, 조두순 사건 이후로 온 국민들이 다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판에 성범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올라가는 것처럼 통계가 나오느냐? 첫째, 성범죄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성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어깨 만지고 손 잡는 거 당연히 성범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발생 건수 늘어나는 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늘어나서 어깨 만지고 손 만지는 게 성범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은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성범죄 왕국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얼마 전 서울대에서는 여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게 남성성 과시라면서 성범죄라고 신고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학생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학생회장이 아무리 그래도 담배 폈다고 성희롱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 서울대 여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 여담인데 이 학생회장이 유시민 의원의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 여자. 그리고 두 번째,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곤란하다면서 손가락질을 받아서 신고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식이 많이 나아져서 많이들 신고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신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성범죄자. 하지만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성범죄 왕국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세 번째, 누명 쓰는 남자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였는데 이제는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거 다 좋습니다.
아직도 두려워서 신고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오히려 신고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잡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누명 쓴 남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성범죄도 늘어가고 있고 연간 실종되는 여성이 2,000명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여성운동계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계가 예산을 타내려고 다문화까지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항상 약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성범죄 일으킨다 이런 얘기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올려놓은 성범죄율도 한국 남자가 다 뒤집어쓰고 한국 남자가 누명 써서 올라간 성범죄율도 한국 남자가 다 뒤집어쓰고 신고율이 더 많아져서 바람직한 현상 때문에 올라간 성범죄율도 한국 남자가 다 뒤집어쓰고 이래놓고 성범죄 왕국이 되어간다면서 오만 호들갑을 다 떨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남자들을 옥죄어가는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속이면서 예산을 타내기도 하고 그걸로 모자르니 이제 여성계가 여성 문제 말고 다른 문제까지 개입하겠다고 손을 뻗쳐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말한 다문화 그리고 청소년 문제인데 원래 보건복지부나 법무부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일본,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도 여성가족부 없이 각 부처에서 전문성 가지고 다 잘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려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도저히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각 부처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다 떼껴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밥그릇 세팅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있을 리가 없고 각 부처 간 또 충돌이 일어나고 소통이 안 돼서 안 되고 통계를 보려면 이건 보건복지부 가서 해야 되고 뭐 이건 여성가족부 가서 봐야 되고 부처끼리 서로 애매한 거 서로 떠넘기고 뭐 전화 돌리고 하는 거 우리 하루 이틀 겪어본 거 아니잖아요. 세월호 참사도 왜 일어났습니까? 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해경이랑 뭐 경찰이랑 서로 이렇게 떠넘기고 바닷물에 바람만 남으면 이건 해경 책임이고 육지에 있으면은 뭐 경찰 책임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여성가족부만은 싸고 도는 겁니다. 첫 번째, 결혼 기피 현상.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계가 초래하는 폐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들 중 하나가 남성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갖은 방법으로 남성들을 억압을 하다 보니까 이젠 남자들이 아예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 모두가 함께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결혼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 현재 필요한 평균 결혼 비용이 남자가 8천이고 여자가 2천입니다. 30대 초반까지 부모 도움 없이 8천 모을 수 있는 남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못하게 되고 그중 상당수는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면서 남녀 모두가 늙어가면서 초혼 연령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도 못 낳는 것이고 결혼을 해도 초혼 연령이 상승해서 아이를 한 명 이상 낳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저출산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몇백만 원 준다. 기저귀값 준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받자고 아이 낳는 사람 없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눈알이 노랗게 됐으면은 간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눈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바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징벌적 이혼 재판.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걸 보면은 10년째 아내 병수발을 들고 있는 남편이나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보살피는 아내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경지에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런 건 세상에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연봉, 학벌, 집안, 뭐 외모 이런 거 대충 따져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제 선조차 보지 못할 나이가 되기 전에 결혼 정보 회사라도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짝 맞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꾸역꾸역 결혼을 하는 게 그냥 이 나라 실상입니다. 요즘은 여기다가 취미생활 즐길 것도 많고 복지도 많이 되어 있고 하니까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늙음하게 혼자 죽기 좀 서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나 닮은 아이 하나 좀 보고 싶은 본능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여성계가 또 여기다가 개입을 해서 이런 상황에 현재 이혼을 하면은 남성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남성들이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를 못하고 결혼을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까지 계산해가지고 아내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단 아빠면은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법률 상담 지금까지 수백 건 이상을 해본 사례에 의하면은 정신병력이 있고 자살 시도했던 여자한테도 여자라고 양육권을 갖다 준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꼬박꼬박 미국에다가 송금을 했는데 거기서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는 위자료고 양육권은 줘야 되고 양육비도 매달 그 여자분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는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혼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니까 여성은 계속 이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남자는 애당초 결혼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출산율 저하가 나오고 편부모 가정 아이들도 많아집니다. 출산율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 그리고 가정 붕괴, 사회 붕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여자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다 피해서 못하고 남자는 이혼 무서워서 못하고 완전 이제 레몬 시장이 여기서 이혼 결혼 시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성계는 이렇게 항상 여성을 이렇게 입에 담고는 있는데 결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남성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듯이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죽고 여자가 죽으면 남자도 죽습니다. 남녀는 하나입니다. 싸울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손을 잡고 나란히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쪽만 좋게 하겠다고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남자고 여자고 가족이고 국가고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남성연대가 남자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단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운동계는 여성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페미니즘의 최후.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과정들을 미국, 유럽의 여성들은 모두 벌써 겪었습니다. 이미 페미니즘에 의한 폐해는 일찌감치 겪은 미국, 유럽의 여성들은 이미 손익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자신에게 이득이고 팬지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의 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전업주부를 하려는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니까 이제 페미니즘에 등을 돌리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때문에 고객인 남자가 줄어들고 단속받게 만드니까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도 페미니즘에 등을 돌리고 직장 다니고 싶은 여성들은 생리휴가다 임금격차다 이런 거 만들어내서 처음엔 자기들한테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직장에서 짜증나서 여성을 안 뽑아버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페미니즘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유럽 여성계의 페미니스트들은 위기에 빠져 있어요. 2세대 좌파 페미니스트들이 미국, 유럽에서 설치기 시작한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가정과 사회를 엄청나게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남녀 모두 중성화를 억지로 시키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처럼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 및 각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짓들만 반복하니까 이제 남녀 모두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미국, 유럽에서 페미니즘은 서서히 퇴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80% 이상의 대다수의 미국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할당제 같은 무임승차로 뻔뻔하게 올라가서 권력의 맛을 본 그들이 여성들이 자기 싫어한다고 이 자리에서 물러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3세대 페미니즘이니 뭐 에코 페미니즘이니 하면서 뭐 환경주의자들에게 묻어갖고 가려고 그러고 잠시 뭐 연명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다 거짓말이고 그냥
목숨을 조금 더 연명하려는 발악일 뿐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10년, 20년 내에 펼쳐질 거예요.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서 한국 여성계들도 자신의 최후들을 이제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미국 여성계보다 더 심한 발악을 하면서 사악한 행위들을 계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가증스럽게도 늘 양성평등을 입에 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집단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이 나라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이들은 모두가 실업자가 됩니다. 이들에게 영원히 이 나라는 성범죄의 왕국이어야 되고 세계 성평등 순위는 영원히 꼴등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들에게 예산 확보와 존재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조금 날카로운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성계가 그러면은 남성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연대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빨리 양성평등 이루어지고 빨리 문 닫는 게 목표입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대한민국 여성계는 크고 강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뿌리면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계는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해서 자신들의 비율을 보장받은 후 사회에 뿌리 깊이 침투해서 미국, 유럽 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고 달콤한 권리에만 양성평등을 내세우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해왔습니다. 이 나라는 좌우 이념 대립,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이 수많은 문제 때문에 현 상황을 버텨내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이런 불시에 설상가상으로 여성계가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할당제로 일터에서 의욕을 빼앗고 군인에게서 국가를 수호한다는 자긍심을 빼앗아가고 헌법의 가치를 흔들고 인구를 절반으로 갈라서 이간질하고 남녀 갈등이 조장되어서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가족이 무너진다면 결국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3년 전 남성연대가 처음 출범하고 여성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남성연대를 보고 미쳤다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우리의 뜻을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 할당제의 오명을 벗고 직장에서 남성과 당당히 경쟁하려는 자신감 있는 여성들도 조금씩 남성연대의 뜻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성계의 이데올로기는 모순에 빠져 있으며 개혁의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권력이 살아남은 전례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성연대가 앞장서서 이 기생충들이 대한민국을 더 잠식해 나가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부드러운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와 싸우는 일이 돈키호테처럼 우스운 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완전한 착각이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페미니즘의 위험성을 그 사람들이 여자라고 얕보는 건방진 마초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서 남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성 혐오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제가 단언컨대 복지병이나 노조에 의한 문제에 버금가는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적습니다. 페미니즘에 의한 폐해는 더치페이 뭐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주변에 이 심각성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1년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 페미니스트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써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문제들 이걸 다시 되돌이키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걸 버텨낼만 하냐?
20년 후에 우리나라 고령화가 닥칩니다. 지금부터 20년 동안 연간 7% 성장을 계속해야 20년 후에 그 고령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4%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전 미국, 유럽처럼 페미니즘이 자연적으로 쇠퇴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10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10년 후면은 뭘 해야 될 때냐? 페미니즘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국가의 온 힘을 젖먹듯 짜내서 통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할 때란 말입니다. 페미니즘에 휘둘리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남은 후일 테니까요. 이것을 5년 남짓한 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연륜 있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랑 싸우고 이런 거 못 하십니다. 이거 하면 악천법, 아까 성재기 대표님 뭐라 하셨습니까? 야동 보고 자위해보셨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야동 얘기, 성매매 얘기, 이런 창피한 얘기들 해야 돼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물론 있었죠. 성재기 대표님이라는 예외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을 보태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각 시기마다 앞으로 각 요소마다 어떻게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김동근이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힘을 모아주십시오.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시민사회를 뭉치게 하고 어떻게 정치권을 변화시킬지 길고 긴 5년의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 양성평등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